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2분기 증시 방향을 결정한 주요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명절 끝나고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이슈에 따라 가지고 이번 2분기 증시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이 뉴스들에 따라서 2분기 뿐만이 아니고 올해 남아있는 2019년도 증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길진 않지만 들어보시고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지 한번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MSCI 차이나 A 종목 확대 결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MSCI EM 지수, 여기서 말하는 차이나 A라는 것은 중국 본토의 종목들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이머징 지수의 편입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작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가 EM 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이 국가들에 대한 자금의 유입이, 외인들의 자금 유입이, 패시브 자금 유입이 자동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뉴스 보시는 것처럼 MSCI 중국 비중 4배로 상향 조정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이전에 제가 먼저 과거와 지금 현재 이머징 지수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 자료 한번 보시고, 앞으로의 이 이머징 MSCI EM 지수의 편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변화된 모습인데요. 1988년도 때는 놀랍게도 말레이시아가 EM 지수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약 33% 정도, 33.8%, 약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3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가 1988년도 때는 브라질이 19%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5.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세 번째 3등도 다 바뀌어 있는데요. 1988년도 때는 태국이 9% 정도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대만이 11.8%로 약 한 12% 정도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4위도 다 바뀌어 있죠. 칠레에서 인도로. 지속적으로 이 EM 지수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중 자체를 중국에 대한 A시어 종목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차이나 A시어가 5%에서 앞으로 100%, 40%까지 비중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게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5% 진행되었을 때랑 그리고 100% 진행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30.5%와 A시어가 0.8%, 그래서 도합 3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앞으로 이게 A시어가 100% 편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A시어 비중이 16.2%로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중요한 이슈로 뽑았는데요. 이게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국가들이 보시면은 한국과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인도입니다. 이 나머지 2, 3, 4등의 국가들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인도가 1.3%,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가
좀 2%안 되는 비중, 그리고 한국이 2.3% 정도 비중으로 자연스럽게 축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시어는 지금보다 월등히 많은 메인들의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증시 자금에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 본토의 장기적인 전망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그동안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당분간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브렉시트인데요. 브렉시트의 데드라인이 3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렉시트가 따로 영상을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지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향 추세에 있었던 국가이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의 국가와 달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력이 뛰어난 국가도 아니죠. 하지만 외인들의 많은 자금들이 영국, 특히 런던에 자금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런던이 유럽연합에서 EU에서 금융의 중심지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붕괴가 된다는 것은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런던이 붕괴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유럽의 경제 중심지가 폭삭 주저앉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당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국가와 달리 영국이란 나라는 특히 런던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런던을 얘기하는데요. 런던의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시죠. 그런데 여기서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유는 단 하나. 폭망한다는 것은 영국이 폭망한다는 거지 다른 국가들한테는 미칠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진행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이 런던에 밀집되어 있다가 런던에 들어가 있던 돈이 지금은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1단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지금까지 1단계가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단계는 런던에 대체되는 중심 도시들 본토에 있는 프랑스 파리나 프랑크푸르트 두 개의 도시가 경합을 해서 프랑크 파리가 대체지로서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노란 조끼 시위를 통해서 이런 시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는 있지만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룩셈부르크라든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런 본토에 있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런던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외부로 이탈을 하면서 주변 국가로 1차적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보면은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는 종착지가 어딘지 보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그리고 중국 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머징 마켓 또는 아시아나 다른 싱가포르나 홍콩 또는 미국 본토 쪽에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비즈니스 했던 영국의 자금들은 1차적으로는 그 유럽의 본토를 겨냥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로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은 유럽연합에 있는 본토 국가들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국가로 자금들이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렵게 보실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기아 자동차가 기회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국에 떠나서 영국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으로, 특히 금융 회사들이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럽 연합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만큼이나, 왜냐하면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윤곽이 이제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무리를 보려고 하는 1단계 마무리가 접어 들어가는, 앞으로 2단계, 3단계 진행은 있을 수는 있지만 1단계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앞으로 급부상하는 게 브라질 연금 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정상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국가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연설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 보오나소의 이 연설 자체가 브라질 세일즈, 우리 브라질의 많은 외국의 우수한 자금들을 유치해달라는 그런 기회의 메시지, 광고의 메시지, 홍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냐면요, 이번에 연금개혁안이 2월 말에 안이 나오는데, 연금개혁안 내용에 따라서 과거 2011년도 때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역대 최고로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2011년도 이때 시점인데, 이때만큼 또는 이때 이상으로 자금이 브라질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증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브라질 댐이 붕괴가 됐던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바로 이 뉴스입니다. 굉장히 큰 브라질의 댐이 붕괴가 되면서 주변에 마을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리고 큰 인명사고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번에 댐 붕괴를 통해 가지고 잠깐 주춤하긴 했었지만 브라질 지수도 빠지고 보베스파 지수도 빠지고 헤아라 환율도 약세로 잠깐 진입하긴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가 지금 현재 브라질로 들어가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특히 연금개혁 안의 내용이 괜찮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제가 매수를 했었지만 올해 명절 이전에 매수를 하고, 지금 이제 명절 이전의 영상에서는 더 이상 이제 권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매수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살짝 브라질 국채라든지 브라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긴 것 같은 기회를 보셔도 되는 그런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금이 있으시면은 만약에 브라질 국채를 매수하거나 브라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브라질 국채를 좀 더 강력하게, 브라질에 대한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보다는 국채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 브라질 국채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30%나 50% 정도 매수를 하시고 2월 말에 연금 개혁안이 나오는 상황을 보시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고요. 또는 조금 더 나는 확실히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 개혁안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스탠바이 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금 개혁안이 왜
굉장히 지금 현재 미국과 미중 무역 전쟁만큼이나 중요한 뉴스로 생각을 하냐면은 이 브라질에서 연금 개혁안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마땅히 할 곳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브라질에서 뜻밖의 아니면은 예상보다 괜찮은 연금 개혁안이 나왔다고 하면은 시장의 자금은 증시의 자금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에서 발표하는 2월 말에 발표하는 연금 개혁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머징 마켓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안 2월 말에 나오는 브라질에서 발표되는 연금 개혁안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누구나가 예상하겠지만 네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휴전 종료가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더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증시의 자금들은 살짝 흥분한 상태였어요. 너무나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니까 조금 이제 오버페이스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명절 직전에 트럼프가 뒤집었죠. 나는 시진핑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우 미국의 증시는 출렁이고 그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인덱스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숨을 가다듬고 현상을 살펴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베이징에서 3차 실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차 실무 협상에 들어감에 있어서 더 미국이 유리한 그런 딜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했던 이 딜의 방식을 보면은 처음에 트위터라든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상대 국가를 굉장히 띄워줍니다. 그리고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은 이제 막 헐뜯기 시작하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로켓맨 또는 미치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진핑은 나 굉장히 우리는 막역한 사이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협상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게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안도를 하지 못하게끔 만약에 조금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트위터라든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뒤집는 게 트럼프의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3차 실무 협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트럼프 워딩도 이렇습니다. 이번 2월 그 데드라인 전에 시진핑과의 만남이 있을 거냐는 질문에서는 노라고 대답했고요. 그러면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남이 있을 거냐고 했을 때는 maybe라고 했고 아직은 아니지만 maybe 또는 probably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서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또 하나가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2월 17일 날 이제는 확정이 된 거죠. 미국과 북한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의 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감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원하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또 하나 더 유리한 그런 협상 조건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트럼프가 만나지 않겠다, 만날 예정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해 이제 2분기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이슈 4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다 하나 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이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종전선언의 직전까지 그런 어떤 이제 모형이 나오게 되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MSCI EM 지수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축소되는 이러한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서 디벨롭드 마켓, 그러니까 선진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시장은 이제는 이머징 마켓이 아닌 디벨롭드 마켓, 선진 마켓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캐파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고, 2월달, 3월달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집중해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4가지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다 위기가 되고 저희한테 공포가 될 수는 있지만, 미리미리 인지를 하셔서 뉴스가 발표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 수익률도 쑥쑥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